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실수. 그만 한쪽 눈을 크게 그리고 말았어요. 다시 고쳐보려고 했는데 또 실수. 이번에는 다른 쪽 눈을 더 크게 그리는 실수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김다원입니다. 그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요.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에게 책으로 머리를 맞았어요. 미술책에 나온 얼굴을 그리는 것이었지요. 한 30여 명이 한 면에 다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눈이 덜 명확한 듯해서 눈을 또렷하게 그렸거든요. 내 생각엔 어쩐지 눈을 분명하게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생님은 왜 책처럼 똑같이 그리지 않았느냐는 뜻이었겠지요.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답니다. 전시회도 몇 번 가졌지요. 그래도 책으로 머리 맞은 일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실수. 그건 더 잘하기 위해서 꼭 건너야 하는 강 같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아름다운 실수를 보려 합니다. 이정희, 장소현, 이혜선 세 사람이 그림책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으로 글을 썼어요. 책 제목이 전지적 그림책 시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아름다운 실수.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정희. 어릴 적 장래 희망이 디자이너였다. 그때만 해도 파는 연습장이 없어서 엄마가 갱지라고 하는 누런 시험지를 묶어서 연습장을 만들어 주셨었다. 꽤 오랫동안 갱지 연습장에 갖가지 옷을 입은 여자 사람들을 그렸었다.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내가 자라서 디자이너나 그게 아니라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진짜 그림을 그리고 보니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그럴듯하게 밑그림을 그렸는데 수채화 물감은 어찌나 번지든지 내 붓질은 왜 언제나 그어놓은 선을 불쑥 넘어가는 건지 그림이랑 나는 인연이 없구나. 장래 희망을 포기했다. 덕분에 옷감을 재단에 쓸지도 모를 손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시작은 이러했어요.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실수. 그만 한쪽 눈을 크게 그리고 말았어요. 다시 고쳐보려고 했는데 또 실수. 이번에는 다른 쪽 눈을 더 크게 그리는 실수를 했네요. 콜이나 루겐 작가의 아름다운 실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작가는 다르게 그려진 사람 얼굴에 안경을 씌운다. 짝짝이인 양쪽 눈이 안경 덕분에 두드려져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팔꿈치는 뾰족하고 목은 너무 길게 그려졌다. 그러자 나풀나풀 레이스와 쪼글쪼글 주름을 더한다. 기형적이던 모습이 모딜리아니의 여인처럼 독특하게 느껴진다. 와, 괜찮은데요? 아름다운 실수는 이렇게 실수 연발인 작가의 그림이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겉표지를 열면 툭 하고 한 방울 떨어진 잉크 자국이 보인다. 작가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자신이 겪었던 실수 과정에서 이 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모딜리아니 그림을 닮은 아이는 신이 나서 노란 풍선을 들고 친구들에게 달려간다.
노란 풍선들이 마치 실수에 대한 훈장 같다. 이어진 아름답고 환상적인 풍경. 실수를 포기하지 않은 작가에게 고마움이 느껴질 정도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약 바른 고양이가 밤눈 어둡다. 홍시 먹다 이 빠진다 등등 인터넷에 쳐보면 수십 가지 실수 속담들이 검색된다. 동물, 음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끌어들여 실수를 경고한다. 어디 속담뿐인가? 사자성어도 많고 명언도 많다. 말하고자 하는 바도 제각각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처럼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독려하는가 하면 경험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에 붙이는 이름이다. 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실수 자체를 우리 인생의 과정 자체로 해석하기도 한다. 고전 중의 고전인 그리스 로마 신화는 또 어떤가? 무수한 신과 인간들이 저지른 실수의 역사가 아닐까 싶다. 스핑크스조차 이긴 지혜로운 오이디푸스지만 그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친부를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다. 오르페우스는 사랑의 힘으로 지옥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가 구해낸 아내는 실수로 인해 끝내 지옥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이유가 어쩌면 너무도 인간적인 실수담들의 서사성 때문이 아닐까? 속담에서부터 신화까지 돌아보니 실수는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이 아닐까란 생각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존재론적 조건임에도 우리는 늘 그 실수로 인해 힘들어하며 살아간다. 나처럼 장래 희망을 포기하는 시기다. 폴이나 루이켄의 아름다운 실수는 바로 우리의 존재론적 조건인 실수에 대해 괜찮아 하며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다. 현대로 올수록 심리학은 자아의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나치의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극단적인 외부의 상황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마틴 셀리그만이나 선행한 사건 자체보다 그걸 해석하는 주체의 의지가 사건의 결과를 달리 보게 만든다는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눈이 짝짝이거나 목이 길게 그려졌어도 안경을 씌우고 레이스를 그려넣듯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실수가 아름다운 이유는 안경을 씌우거나 덧칠을 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조금씩 멀어지는 그림들, 이상하게 그려져서 바위가 되어버린 동물도, 풍선을 들고 달려가던 아이도 그저 멀리서 보면 나무가 있는 풍경 속의 한 부분이 되어간다. 더 멀어진 그림 속 소녀는 점점 줄어들어 한 점으로, 그리고 다시 그조차도 불분명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보이나요? 이런저런 실수들이? 토성을 돌고 있는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에서 지구는 그저 밝게 빛나는 한 점. 1픽셀에 불과한 지구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안달복달하는 현실이 참 별거 아닌 듯 싶다. 그처럼 이리저리 실수를 만회하던 그림들이 한 점인가 싶게 멀어지는 전경 속에서 우리가 몰입해 있는 실수에 대해 보다 너그러운 시선을 갖게 된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그림책은 다시 시작된다. 자꾸만 실수를 해서 그림을 포기하려 했던 시절이 내가 이 그림을 봤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지금쯤 자판을 두드리는 대신 캔버스 앞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시절이 당신에게 이 그림책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부디 여러분의 실수는 타임머신 없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수이기를 바라본다. 넘어지는 거 없이 우리가 일어섰을까요? 또 걸었을까요? 실수 없이 우리가 어느 한 부분까지 올라왔을까요? 돌아보면 그 실수가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를 조금은 주었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젠 우리도 남의 실수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